네, 우리 연세신통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다리 쪽, 이 다리 쪽이, 하체 쪽이 무거울 때, 너무 무거워서 힘들다, 이렇게 걷기도 힘드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 수 있고, 하루를 지나면 그냥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쉽게 피곤해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리가 이제 무거워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다리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의 기능이 좀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우리가 다리가 많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근육은 혈액순환이 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육은 혈액순환. 다음으로는 근육 자체가 기능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 자체가 뭉치거나 어쩌거나 이렇게 근육 자체의 문제. 또 하나는 근육은 그냥 근육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걸 근막이라 하죠. 근데 이제 근막이 근육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근육과 근막이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 되면 근육이 되게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도움되는 쪽으로 관리하시면 되고, 혹시 내가 다리가 나는 무겁지 않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이 다리 쪽에 근육에 문제가 되는 원인 중에 많은 경우는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세가 안 좋거나 할 때 오래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관절은 실적으로 이렇게 펴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팔도 이렇게 구부리고 오래 자다 보면 그 다음날 팔이 피기 힘들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그 근육들이, 그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기능적으로 안 좋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고관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오래 앉아 있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이제 앉아 있다 보면 이 허리의 앞쪽서부터 이 고관절에 여기 대퇴골에 소전자에 붙는 대요근이 자주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이 대요근이 긴장을 하면 그것만 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래되다 보면 반응성 근육이라고 그래요. 한 근육이 뭉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걸 반응성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 대요근이 긴장되면 그 다음에 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퇴사두근하고 슬근의 문제입니다. 근데 주되게는 대퇴사두근은 약간 늘어나면서 근막이 굳어지고 이 뒤에 슬근은 약간 긴장되는 쪽으로 문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허벅지를 중심으로 앞뒤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걸을 때도 이 두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다리도 잘 나가고 가벼운데 이렇게 이제 이 근육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아주 오래 앉아 있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이제 앉아 있는 일을 하다가 가능하면 자주 일어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대요근을 스트레칭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대요근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벽을 잡고 다리 이렇게 뒤로 드는 운동, 뒤로 쭉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하셔서 요 앞쪽의 대요근을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요근을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이 뭉치는데 근막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막. 이렇게 늘어나서 오래 있으면 근막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옷도 이렇게 꽉 낑기는 옷, 살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때 불편하잖아요. 근막의 근육을 움켜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이렇게 앉아 있어서 대퇴사두근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걸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손으로 이렇게 대퇴사두근을 이렇게 쭉 문질러도 되지만 되게 이제 피곤하니까 폼롤러를 이용해서 푸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만져보거나 폼롤러를 하면 어느 부위에 압통이 많고 거기가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부위가 좀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고 대체로 앞쪽이 문제가 앞쪽도 되지만 약간 옆쪽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요 허벅지 옆쪽 요 부분을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뭉쳐 있어도 되게 무겁게 느낀다는 거예요. 다리가 천근만근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종아리의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 쪽에 순환도 안 되고 혈액도 정체되고 그래서 좀 부어서 문제도 되지만 종아리 근육이 좀 뭉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신발을 잘못 신어도 종아리가 잘 뭉쳐지는데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 적절히 스트레칭하고 꾸준히 마사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종종가다 종아리가 많이 문제가 되지만 정강이 근육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본인들이 뭔가 다리가 무릎 아래로 좀 무거운데 힘들다 그러면 다리를 한번 누워서 이렇게 뒤로 한번 쭉 제껴 봅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쭉 늘어나면서 뭔가 개운해지면 종아리가 좀 뭉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을 오히려 위를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서 정강이 근육을 쭉 이완했더니 뭔가 시원하고 풀린다 그러면 정강이 근육이 조금 더 굳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되게는 종아리 근육이 문제가 많이 되죠. 종아리 근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발을 뒤로 이렇게 해서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벽을 잡고 발을 뒤로 하고 앞으로 쭉 기울이면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데, 이런 걸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주로 뭉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근육의 기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뒤꿈치를 쭉 들었다가 놨다 하는 걸 또 같이 좀 해주면 좋은데, 언제나 뭉친 근육은 근육만 강화한다고 강화되는 게 아니라 더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 운동, 다시 스트레칭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종아리 근육의 기능을 잘 하려면 발바닥이 기능이 완벽해야 돼요. 발의 어떤 발바닥의 내재근의 기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테니스공으로 발바닥을 같이 문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근육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다리 쪽에 순환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골반의 문제입니다. 골반이 안 좋으면 이 앞쪽에 뭐 대요근이나 이런 근육이 긴장이 돼도 요 앞쪽 서해인대 아래로 지나가는 혈관이 상대적으로 눌려서 순환이 잘 안 되고요. 뒤쪽에는 골반 뒤에 이상근이 눌려도 또 다리 쪽에 순환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골반 주변을 언제나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 주변의 근육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제가 골반, 연쇄신통 골반을 치면 골반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또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그 동영상을 참조하셔가지고 골반도 같이 관리하시고 요 근육도 이렇게 같이 푸시면 여러분들의 무거운 다리를 아주 가볍게 날개에 달리듯이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연쇄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